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에 빠진 키위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팔품사 중에서 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동사란 움직일 동자를 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움직임이 들어간 말이죠. 그쵸? 하지만 움직임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나 아니면 상황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즉 주어의 서술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서술어라고도 문법 용어가 있기도 해요. 동사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 동사의 형태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3인칭 단수, 원형,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3인칭 단수라는 것은 1인칭 나, 2인칭 너, 3인칭 그, 그녀, 그것을 나타낼 때 이 3인칭을 얘기를 해요.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동사를 주어와 숫자를 일치시키는데 예를 들자면 he run 이라고 안 하고 he runs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yes 붙이는 원칙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부터 하신다면은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을 따로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원형이라는 것은 원래 형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동사의 형태는 원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동사를 그냥 변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를 얘기하며, 그리고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과거 시제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과거 분사라는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어 기초가 쌓이고 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당장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블로그 글로 찾아가시면은 그래도 기초적인 쓰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의 종류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국내 영문법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따지자면은 뭐 동사는 본동사와 조동사로 나뉘고, 그리고 본동사를 규칙과 불규칙에 따라 뭐 규칙, 불규칙 동사, 또는 목적과 유무에 따라 타동사, 자동사, 보어의 유무에 따라 완전 동사, 그리고 불완전 동사, 그리고 이것을 또 형태에 따라 뭐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영문법을 접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암기식이 되고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마치 동사를 나누는 것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일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이 테이블 위에다가 과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과일을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색깔로도 구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맛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뭐 달콤한 맛 아니면은 시큼한 맛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즈별로도 구분할 수 있듯이 동사도 이 과일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각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류법을 굳이 달달달 처음부터 막 헷갈리게 외우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초 중급 영어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둔 다음에 여기서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동사들을 카테고리로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동사들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래의 동사, 즉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본동사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본동사를 그냥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일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can, will 이거밖에 더 많이 있죠. 뭐 would, may, must, should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막 특수 조동사도 막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이 두 가지 조동사만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가 지금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동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본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하고 본동사 크게 이렇게 나뉜다. 자, 그러면은 이 본동사를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부터는 이 나누는 기준들을 설명하면서 이 동사들을 활용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 비동사하고 그리고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 빼고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 동사들을 동작과 상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동사라고 했었죠. 여기서 동작 동사란 주어가 말 그대로 동작을 행하는 동사를 얘기를 하고요. 상태 동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는 동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로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I run 이라는 이 문장에서 이 run이라는 동사는요. 내가 주어가 지금 달리다라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 동사라고 하죠. 반면에 상태 동사는 말 그대로 주어가 상태일 때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는데요. I am a teacher, I'm a teacher 이라고 했을 때 내가 am, 이다.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teacher, 선생님인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작으로 선생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인 직위를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동사 am은 바로 상태 동사입니다. 사실은 동작 동사하고 상태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구나. 동사는 그냥 동작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도 나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규칙 동사하고 불규칙 동사입니다. 이 여기 있는 동사들 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동사들을 그냥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눈 것 뿐인데요. 어떤 규칙을 얘기하냐면 현재 시제가 과거 시제로 바뀌었을 때 규칙적으로 바뀌는지 아니면은 완전 다르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지 이 기준으로 규칙과 불규칙 동사를 보통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I like chocolate 이라고 했을 때 나는 초콜릿을 좋아했다라고 과거 시제로 바꾸면은 I like에다가 d를 붙여서 I like chocolate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일반 동사에다가 d나 아니면 ed를 규칙적으로 붙인 것이 바로 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불규칙 동사는요. 이 규칙, 즉 d나 아니면 ed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동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비동사가 있겠죠. am, is, are 이 현재 시제라면은 이것이 바로 과거 시제로 바뀌었을 때 was, were로 바뀌었죠. 뭐 d나 아니면은 ed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become이 있는데요. becomed가 아니라 바로 became이 있죠. 또 뭐 give 같은 경우는 gived가 아니라 gave가 되겠죠. 이와 같이 규칙에는 규칙 동사에서는 d나 아니면 ed를 붙이는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 같은 경우는 이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규칙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불규칙 동사의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란에 꼭 넣어드릴 테니까 꼭 블로그 글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분류 방법이 사실상 영어 문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형식인데요. C.T. 어니언스라는 영국 학자가 수많은 영어 문장을 5가지의 대표적인 형태로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가지의 구성 요소에 따라 분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갖고 온 동사들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일형식 문장은요. 주어 서술어만으로도 완벽하게 문장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을 얘기합니다. I run 이라는 문장은요. I, 주어, run, 서술어 이렇게 문장이 완벽할 수 있겠죠. 이 일형식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사를 바로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자, 이 형식 문장은 주어, 서술어, 보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동사가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I am a teacher, I'm a teacher 이라는 문장에서 I, 주어, am, 서술어, teacher, 보어 비동사를요 바로 여기서 이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비동사뿐만 아니라 become도 이형식 동사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한 예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삼형식 문장인데요. 삼형식 문장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을 얘기합니다. I like chocolate. I, 주어, like, 서술어, chocolate, 목적어. like라는 동사는요 그냥 좋아하다라고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을르를 좋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I like만 해버리면은 완벽하지 못한 게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I like 나는 을르를 좋아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인 초콜릿이 꼭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말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말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뒤에 나옵니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나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나 이다가 뒤에 나오죠.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술어에 따라 보어나 아니면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요런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이 삼형식 문장에서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삼형식 동사라고 하고 요거를 뭐 타동사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한 개인 문장이 바로 삼형식 문장이고 이때 사용하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식 문장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형식 문장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은 딱히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특수한 동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give라는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에게, 을를에 해당하는 누구에게라는 간접적인 목적어와 그리고 을를을 직접 주는 직접 목적어가 함께 두 개가 총 목적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I gave Lauren flower. 나는 로렌에게 꽃을 줬다 라고 했죠. 여기서 I gave라고 했을 때 나는 줬다라고 하면 안 되고 나는 에게 을르를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를 또 뭐 수여동사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give와 같은 에게 을르를 하다라는 특수한 동사들을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 문장의 동사들을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식인데요. 오형식 동사들은요, 더 사형식 동사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한 10개도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안 됩니다. 대표적인 동사로는 elect라는 동사 있는데, elect는 그냥 선출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되고, I elect, 나는 을르를 로 산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We elected Mr. Kiwi CEO 라고 했을 때, we, 주어, elected, 서술어, Mr. Kiwi, 목적어, CEO, 목적격 보어. 우리는 미스터 키위를 CEO로 선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까지 필수 요소가 풀세트로 나온 굉장히 특수한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하고 이 오형식이 사용하는 동사를 그냥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형식을 완전자동사, 2형식을 불완전자동사, 3형식을 완전타동사, 4형식을 수요동사, 5형식을 불완전타동사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가 숙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영어 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영어 강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개념이지 기초자들이 일반적인 회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독짓기나 직청짓기를 할 때 이러한 개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러한 동사들만 몇 가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어휘력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